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신라가 왕위 다툼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과정을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제 3단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신라가 흔들리다 못해 쪼개지는 그 상황까지 우리가 알아보면 이번 시간의 수업은 끝이 납니다. 자, 쪼개지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거고, 오늘은 수업이 정말 짧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거니까 우리 빨리 수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9세기쯤 들어서요, 왕이 굉장히 자주 바뀌면서 신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150년 동안 왕이 20명이 바뀌었고요. 그 중에 뭐 자살, 살해당하거나 병으로 죽거나 하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왕들이 빨리 죽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후계자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 몇 년 못 살았으니까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너무 어린 경우도 있고, 너무 어린 자식이 올라오면 또 해공왕처럼 살해당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이 당시에 왕의 힘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중간에 여왕이 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왕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어쨌든 당시에는 힘이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쵸? 힘이 중요한 사회인데 이 여왕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여왕이 올라오게 되면 귀족들이 왕을 크게 무시하게 돼서 왕권이 굉장히 낮아지는 사태가 많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왕이 올라왔다는 거는 사실 왕권이 더욱더 약해진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경덕왕이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아들로 낳게 해달라고 빌었었잖아요. 물론 그래봤자 결국은 문제가 생겼지, 그치? 자,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당시 여왕, 이 진성 여왕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 귀족들은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자, 귀족들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이제 왕한테 혼날 필요 없겠네, 왕 무시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한테 거둔 세금 이거 원래 왕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왕한테 안 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쓰기 시작해 버린 거죠, 그쵸? 왕은 그런 상황도 모르고 백성들이 돈 안 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백성들 돈 더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 결국 못 살겠다고 생각한 백성들이 대규모로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신라가 정말 이제 흔들리게 됐습니다. 자, 신라가 이미 이제 망해가는 나라라 가지고 이 위기를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은 권력이 굉장히 작아져 버렸고, 그치? 그다음에 왕이 오래 있지도 못하고 하니까 신라의 힘으로는 지금 이 농민 반란을 수습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나라들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고구려 때는 이러지 않았어. 신라는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니 바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사람들. 자, 요 사람들 이름이 하나 써있죠? 견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한 번은 꼭 봤을 것 같은 궁예.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궁예를 잘 모르면요,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궁예질이란 표현 여러분은 많이 안 쓸 수 있지만 한 고등학생만 돼도 궁예질이란 표현 많이 쓰거든요. 이 궁예질이 무슨 표현인지 여러분 이거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까지 수업 들으면서 꼭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신라가 있잖아요. 농민 반란, 그 다음에 왕권 약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나라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특히 옛날 백제 사람들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진 거 역시 우리가 백제 사람이라서 우리 신경 안 써줘서 그렇다, 고구려 출신이라서 우리 못 살게 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신라를 더욱더 미워하게 됐고, 더욱더 미워하다 보니까 또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더 사람들을 모아서 신라를 아예 꺾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견훤인데요. 견훤은 원래는 사실 신라 군인 출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백제가 옛날에 있었던 이쪽 지역 땅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 사람들이 아직 신라에 아직도 불만이 많고 백제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도 사실 평화로울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백제가 나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 상황을 틈타가지고 신라가 싫어하는 사람들, 백제가 더 좋았던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막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세력을 점점 불리게 된 거죠, 그쵸? 자, 점점 불리게 되다가 결국 견훤이 영향을 끼치던 동네, 요 동네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얘가 호족으로 성장을 해서 가장 큰 도시였던 완산주를 중심으로 세 나라 후백제를 건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얘네가 신라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우리 알아보고 후백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 4단원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한편 궁예는요, 진성여왕의 동생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뻥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곧 진성여왕의 동생이란 얘기는 왕족이란 얘기죠. 그쵸? 신라 왕족 출신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진골 귀족들끼리 왕위 다툼을 하는 거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얘가 눈이 멀었다는 거야. 이 정확하게는 사실 왜 눈이 멀었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이제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궁의 아들이잖아, 그치? 이 아들을 살게 만들려고 이 궁궐에서 궁예를 집어 던진 거야, 바깥에다가. 이 창밖에서 있잖아요. 창밖에서 창문이지 이게. 궁예를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밑에서 이제 궁예를 받아주는 분이 실수로 손가락으로 궁예 눈을 팍 찔러버렸대요. 충격적인 얘기지, 그치? 팍 찔러버리는 바람에 눈이 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게 진짜인지 뻥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자, 어쨌든 쫓겨나는 과정에서 눈을 잃었으니까 지금 신라 왕한테 정말 굉장한 불만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쵸? 궁예도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쫓겨난 마당에서 사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원래는 불교에 들어가가지고 스님 역할을 하다가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은 거야, 알겠지? 하다가 얘가 이제 워낙 처음에는 스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주고 착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얘가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호족들, 얘들 호족들이 알겠지? 호족들이 제가 인기가 많네. 궁예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사람들이 내 부하로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호족들이 이 궁예를 도와주게 되었죠. 그래서 특히 이 호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옛날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옛날 고구려 땅이다 보니까 고구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궁예는 이 고구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구려를 되살려 보겠다 라면서 당시 요 동네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송악을 중심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하면서 새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 신라가 세 개로 쪼개졌네요. 그쵸? 다음 지도 잠깐 볼까요? 세 개로 쪼개졌습니다. 여기가 후고구려, 여기가 후백제, 그다음에 신라. 여러분 후신라 아니죠. 신라는 계속 있으니까 후신라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후고구려를 세우고 나니까 도와줬었던 호족들이 내가 너 나라 세우는데 도와줬으니까 너는 내 말 꼭 들어야 돼. 라며 왕인 궁예를 막 무시하거나 이것저것 시키곤 했으니 궁예는 또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아무리 얘네들이 나를 도와주긴 했지만 내가 왕이잖아, 그쵸? 내가 왕인데 자꾸 호족들이 이것저것 간섭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고구려를 좋아하는 호족들의 세력을 꺾어놓겠다면서 처음에는 내가 후고구려로 나라 세웠지만 아니야. 이제 고구려를 벗어날 거야 하며 나라 이름도 후고구려에서 고구려를 떼버리고 마진, 태봉 이런 이름으로 막 바꿔먹고요. 그 다음에 이 송악은 바닷가 근처라서 장사가 잘 되는 동네라서 부자인 호족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 부자인 호족들이 많은 동네에 있어서 내가 자꾸 호족들의 간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철원, 육지 안쪽이라 가지고 송악보다는 호족들이 좀 덜 살고 있었던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는 등 왕권을 높여보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예가 점점 나한테 덤비는 호족들 다 없애버려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학습지 정리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신라 정치의 붕괴 9세기 말에 진성여왕 시기 때 농민 봉기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원종, 애노 다 농민들입니다. 했죠? 농민. 특히 애노 이름만 봐도 뭔가 호족 잘 나가는 사람 아닐 것 같지, 그치? 자, 후백제가 세워졌다. 자, 견훤이 세웠고요. 후백제를 완산주를 도읍은 수도란 뜻입니다. 이제 수도로 해서 건국을 했고요. 궁예는 왕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랬던 궁예가 후고구려를 고구려 부흥을 내세우면서 송악을 근거로 세웠는데요. 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진으로 국호를 바꾸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죠, 그쵸? 나라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봉으로 또 나라 이름을 바꿔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궁예는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